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트리우스 광명 현장과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 영상입니다. 저는 광명 시장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현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앞에서는 8번 출구 방향으로 나와서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데요. 거리상으로는 대략 한 600m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정류장에서 환승을 통해서 단지 앞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 더 빠르게 트리우스 광명 현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을 통해서 오시면 바로 이 정거장에서 하차하실 수가 있고 버스 정거장에서부터 현장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점차 현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는 거의 다 지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110동 근린생활시설 맞은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지의 정문을 향해서 좀 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비가 되게 되면 보행로가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찍은 위치는 1블럭의 단지 주출입구 앞입니다. 주출입구 뒤쪽으로는 112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촬영이 불가하여 저는 단지 뒤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우측으로는 110동과 109동 아래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할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 목감천을 따라 단지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단지가 훨씬 더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화면 왼쪽에 보는 오르막길은 오른쪽에 있는 산책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정면에 108동과 106동이 보이고 목감천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1단지와 2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앞에까지 도착하게 되고 화면 왼쪽에서 보이는 오르막길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204동 앞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덧 단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있는 부지는 당초에는 학교 부지로 선정된 곳인데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조합과 시에서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단지 끝까지 왔고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봉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서부터 개봉역까지는 대략적으로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니까 1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환승을 통해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단지 명부터 조금 궁금했습니다. 보통은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혹은 롯데캐슬, 푸르지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트리우스라는 이름이 붙어졌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마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트리우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의 의미는 트라이앵글과 하우스가 합해진 말로써 건축의 3대 요소와 빅3 건설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정 브랜드를 앞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이 트리우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트리우스 광명은 광명 1동 12-1번지 일대에 총 3,34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730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워낙 대단지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 역시도 꽤나 많은 숫자로 공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광명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와 현장 후기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아이파크가 여기 광명역 사거리에서 위에 있는 단지였는데요. 이번 트리우스 광명은 이 아이파크보다 살짝 더 위에 위치하는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입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광명 사거리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직진 쭉 해가지고 해당 단지 앞까지 찾아갔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도로가 막혀 있어서 공사 차량 이외에는 진입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뒤편으로다가 단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미 외부는 골격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를 꾸미는데 시간이 쓰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입주까지는 약 1년 2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배정될 학교로는 광명초등학교로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현재 이 부지가 당초로서는 초등학교 부지인데요.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를 지을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시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학교를 짓게 된다면 해당 단지에서는 바로 이곳으로 배정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광명초등학교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단지 사이로 요 길과 4구역과 5구역 사이에 도로를 개설 중에 있죠.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면 초등학교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공급 물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344세대 중에서 730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공급의 숫자로서는 84B 타입, 그 다음에 36 타입, 84C 타입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쉽게도 72 타입은 일반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공급이 가능한 세대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특히 공급이 많을수록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입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뭘 할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당첨이 되시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도로가 지금 1블럭과 2블럭을 경계로 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앞에 있는 4구역과 5구역 사이로 관통돼서 쭉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방향을 살펴보면 이쪽이 북향이기 때문에 남동향, 남서향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 있어서는 1블럭과 2블럭 따로따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1블럭과 2블럭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커뮤니티 시설은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급 호실 및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에는 5구 타입은 아래층에 배정되어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높은 층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층 위주로 공급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 84 타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높은 층에도 색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5구 타입은 이렇게 낮은 층 위주로 물량이 남아있고, 84 타입은 높은 층에도 이렇게 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부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트리우스 광명의 타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개별 난방이라는 겁니다. 개별 난방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따로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조건 타워형이어야 한다. 그만큼 공간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타워형으로만 놓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 타입입니다. 거실이 꽤나 넓었고요. 그 다음에 방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구조로서 1인 가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9A 타입입니다. 59A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맞통풍이 되는 3베이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의 요 공간이 적어서 건조기와 세탁기는 말씀드린 대로 타워형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주방의 요 공간이 지금 현재 식기세척기 위치입니다. 식기세척기의 위치는 이 공간 밖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 안쪽 공간이
사실상 죽은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방에 이런 수납 공간을 좀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침실 3이나 2번 방을 옷방으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구 타입 3베이 구조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구 B타입입니다. 5구 B타입은 마통풍이 되지 않는 투베이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5구 B타입 역시도 이 공간이 세탁기를 위치할 공간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는 역시나 타워형으로 조성되어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 A타입과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실 2번이나 3번 방을 둘 중에 하나를 옷방으로 꾸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은 마통풍이 가능한 포베이 구조이고 상대적으로 5구 A 타입과 비교해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수납 공간은 비교적 넓다라는 점이 특징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탁기와 건조기 타워형으로 역시 꾸며야 합니다. 그리고 침실 4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침실 4를 이렇게 작은 방으로 꾸미고 여기를 팬트리로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방을 크게 해가지고 침실 4번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령 이제 공부방이라던가 아니면 PC방 아니면 게임실 이렇게 꾸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공간을 전체 다 옷방으로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방을 좀 크게 쓰게 해주고 디귿자 모형으로다가 완전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뭐 아이들의 옷방, 이 공간은 어른들의 옷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꾸며 놓게 되면 방에 따로 이렇게 장롱을 만들지 않아도 바로 침대와 책상을만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각각의 방을 좀 더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은 84B 타입과 C 타입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얼핏 보면 두 타입이 거의 흡사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점, 그리고 드레스룸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서로 대칭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이 안쪽에 여기가 작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두 타입 모두 마통풍은 되지 않는 투베이 구조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침실 2의 이 드레스룸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다는 것을 봤고요. 반면에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안방에는 북박이장이나 여러가지 형태의 수납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은 102A 타입입니다. 102A 타입은 마통풍이 되는 포베이 구조이고 84A 타입을 좀 더 확대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레스룸이 비교적 84A 타입보다 크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 4 역시도 조금 더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102B 타입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호실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방이 3개이고 거기에 이제 거실이 하나 있는 구조로서 꾸며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방이 4개이고 거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같은 면적인데 방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다른 방이 생각처럼 크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리우스는 확장비는 이미 분양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36 타입의 분양가는 대지비는 약 1억 9천과 건축비 2억 4천3백을 더해서 분양가는 4억 3,380만원, 거기에 옵션 에어컨 가격을 더하면 4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 A 타입은 9억, 59 B 타입은 8억, 84 A 타입은 12억, 84 B 타입과 84 C 타입은 모두 11억 6천만원 선에서 조성되어 있다는 점, 102 A 타입은 14억, 102 B 타입은 13억 7천만원에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가를 살펴보면 이번 단지 역시도 충분히 완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나눠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